윤고은의 EBS 북카페.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필요에 더해 삶을 보다 윤택하고 우아하게 만드는 물건들, 어떤 게 있을까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책상 위에 놓는 화분과 깔창, 물병과 로션, 피아노까지 내 몸과 생활 공간을 풍요롭고 유의미하게 가꿔주는 101가지 도구들에 관한 이야기, 윤광준의 생활 명품 101의 저자, 자타공인 예술 애호가이자 생활 명품이란 신조어를 만든 사진가 윤광준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벌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광준입니다. 와, 우리 카페인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네. 있었습니다. 네. 북카페에 오시니까 어떠세요? 가장 먼저 쏙 눈에 들어오는 나를 사로잡는 물건이 혹시 여기에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스피커. 아, 스피커. 이 아, 스튜디오에 있는 그 스피커가 그 제네렉이라고 하는 그 핀란드 회사 스피커인데 네.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 바깥에 내가 막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 정말 대단한 소리가 나오는 스튜디오구나라는 걸 내가 아. 느꼈습니다. 와, 벌써 지금 밖에서 기다리시는 동안에도 딱 예. 그런 것들을 너무 캐치하셨군요. 어떤 이 스튜디오 디자인도 세련되고 아주 네. 기분 좋은 스튜디오네요. 기분 좋은 상태로 이미 예. 오셔서 다 더 예, 그렇게 보이는 것 맞습니다. 같기도 예. 합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소영 님이 네. 저도 보고 읽어보고 싶은 책이었는데 북카페에 음. 윤광준 작가님이 오신다니까 와 기대됩니다 하셨어요. 지금 작가님을 만나고 그러고 또 책도 읽고 하는 그런 기쁨을 네, 누리시는 우리 카페인 분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책을 보신 분들이 꽤 많다니 기분이 좋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요. 네. 오늘 많은 얘기 나누게 될 텐데요. 일단 네. 작가님의 커피 애호가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도 이미 너무나 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북카페 이 커피 향이 지금 나고 있지는 네. 않지만 저희는 이제 가상의 북카페로 언제든지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북카페예요. 그러니까 단골 카페처럼 생각하시고 자주 놀러와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오겠습니다. 네, 얼마든지 좋습니다. 애서가이시기도 한데요. 네. 작가님의 서고, 서재 풍경 궁금해요. 제 서재는 2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그 서재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나도 내 서재가 20년이 됐는지를 최근에 알았어요. 헤아려 보니까 20년이 네. 됐는데 와, 그 제 서재 이름이 B1이에요. 네. 별건 아니고 지하 1층에 B1을 그냥 음차를 해가지고 B1으로 부르기 시작했는데 너무 장명이 좋은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그쵸. 그래서 그냥 B1이라는 이름으로 살다 보니 네. 서재 겸 작업실 겸 운영을 하고 있죠. 네. 20년이 정확하게 지났어요. 20년 안에 그 안에 있는 모든 풍경들, 모든 집기, 사물들은 뭐 그대로 쌓여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네. 그중에 제일 많은 부분이 결국 책인데 어, 책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인간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장식물이 결국 책이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음, 그건 이제 세계 여러 나라의 이제 도서관을 다녀보면서 개인의 서재를 다녀보면서 느꼈던 그 인상이기도 합니다. 그게. 네. 책만큼 아름다운 물건이 있을까? 아, 책으로 채운 공간처럼 더 우아한 공간이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네. 그래서 습관적으로 혹은 필요에 의해서 이제 책을 보게 되는데 음, 제 서재는 일종의 규약 같은 게 있어요. 나만이 지킬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읽은 책은 버린다. 오, 버린다. 버린다. 네. 그리고 새로운 책을 위해서 항상 나머지 서가를 비워둔다가 내 원칙 중에 하나거든요. 아, 이제 끝없이 이제 새로운 책으로 그걸 채우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서재의 정의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읽은 책을 꽂아두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책을 놓아두는 곳이 결국은 서재다. 그러니까 과거가 네. 아니라 미래의 어떤 관심들을 채워놓는 공간, 그다음에 미래의 어떤 정보들을 채워놓는 지식의 복으로서 어떤 상징적 공간이라는 의미가 네.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정말 장서가들 보면 책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는 책을 위한 집을 따로 막 마련할 그렇죠. 정도도 네. 생기거든요. 그럼 그렇게 많은 책이 있으면 과연 그걸 읽을까요? 읽지 않은 책을 늘려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버릴 용기도 필요한 거죠. 버릴 용기도 필요하다. 네. 또 그게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정말 이 책이 필요한가?
읽었던가, 그다음에 이것이 정말 앞으로 읽을 건가를 생각하게 되면 그 기준으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그 생각을 계속 함으로써 책에 대해서 내가 현재형을 붙잡고 있다는 그렇죠, 느낌도 들 예, 수 있을 매우 것 중요한 그 같아요. 기능 중에 하나죠. 그게. 네. 저는 그 제품은 알고 있긴 했었지만 이 책을 보고서 막 관심이 음, 솟은 것들이 또 많이 음, 있어요. 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책 얘기하다 보니까 음. 나오는 것인데 이 책 모양 그 스탠드 있잖아요. 예, 조명. 예, 예. 예, 지금 이 루미오. 루미오. 그러니까 작가님이 침대 머리맡 음, 위에 그 침대 머리맡 그 라디오 위에다가 그 루미오를 이렇게 펼친 책의 이미지잖아요. 그걸 이렇게 두신다는 그 얘기를 책에서 읽었고 거기에 그 위아래로 쓰여져 있는 문장이 다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뭐 음악 선율과 그 섞인 은은한 불빛이 번져 나가고 그렇게 하시면서 거기다가도 책만한 이만큼 좋은 오브제를 나는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쓰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와 이게 왜 이 조명이 왜 책 모양을 했는지가 너무나 잘 느껴지더라고. 잘 활용하는 그렇죠. 사람의 고백을 보니까. 그 디자이너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책이야말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식물이다, 최고의 장식물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와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네. 책이 갖는 상징성이라는 건 굉장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싶고, 그렇죠. 그다음에 책을 다 읽지 않아요. 네. 다 읽는다는 사람은 난 믿을 수가 없어요. 진의를 난 믿을 수가 없어요. 책은 예를 들어도 읽기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고 보기 위해서도 혹은 음. 소유의 어떤 충족감을 위해서라도 책은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책을 읽는 독서의 방식들이 다 이제 여러 가지일 거란 음.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된다는 중압감도 저도 난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냥 어. 책은 필요한 것을 내 스스로 선택해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네. 바꾸는 거죠. 음. 그러니까 책도 역시 독서의 방식도 이제 수시로 바뀔 텐데 그야말로 플렉시블하게 적용을 하는 이런 독서법이 난 굉장히 옳다고 봐요. 그냥. 지금 잠시 대화 중에 자 볼게요. 방향숙 님이요. 음. 스타일이 너무 멋지시다고 지금 보이는 라디오 나가고 그래도 보시는 있으니까요. 분도 있구나. 그럼요. 손석구 배우님 음, 닮으셨다고 하셨는데 많이 고맙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지금 목소리에도 지금 굉장히 명확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4487님도 보세요. 정확한 딕션, 문어체적 대화 문장. 작가님의 말씀만으로도 책의 서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광화문 나가는 중인데 꼭 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지금 주셨어요. 작가님 오늘 자체가 내 방송 가기 주는 잘했네요. 네, 그 이미지가 예, 예. 벌써 궁금해지게 만들고 신뢰하게 만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8402님은요. 빌려서 읽은 책도 마음에 들면 다시 사서 꽂아놓는 버릇이 있거든요. 읽고 싶은 책을 두는 곳이라는 말에 머리 한 대 맞은 듯 깨달았다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서재 관리법을 보면 예, 그 사람이 보이는 거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 장서표 얘기도 흥미로운데 예. 책에 이 지금 101가지 중에 장서표도 있잖아요. 윤광준의 장서표. 책을 보시면은 이미지가 나와 있기도 한데 정말 윤광준스러운 캐릭터가 딱 들어있는 거. 요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장서표가 저는 무엇인지도 개인적으로 모르는 내 분도. 장서표가 네. 불만이에요. 그걸 불만이에요? 예, 보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지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 가지를 한다. 뭐 이런. 네. 네. 뭐 이제 그 남궁산 그 작가는 아마 내의 캐릭터를 아마 그렇게 잡았을 텐데 어쨌든 온갖 데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 오지랖 넓은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뭐 이게 나는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음, 근데 그 장서표라고 하는 건 뭐 이제는 기능이 없어진 물건이기도 하죠. 그렇죠. 요즘에 장서표라는 걸 아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그 단어가 지금 생소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장서표가 뭐냐면 과거에 이제 책이 귀하던 시절을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과거에 책은 귀족, 승려의 전유물들이었죠. 그게. 네. 그러니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책이라는 것이 이제 그 책의 속성이었죠. 그 책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훔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책도둑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가질 수 없는 책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쨌든 훔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다는 얘기죠. 어, 그게 현실이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책을 지켜야 되는 쪽은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 이제 뭔가 장치를 해야 되겠죠. 그게. 그래서 결국은 장서표라고 하는 거는 내 책이라는 의미에 한마디로 증서를 하나 책에다 붙인다라는 뭐 이런 네. 거거든요. 도난을 당하더라도 출처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내 네. 책이니 내놔라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이 표식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으니 음. 엑스 리브리스라고 하는 이제 장서표의 기본 요건을 하나 더 갖추는 거죠. 네. 그 문자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음. 이것은 진짜다라고 하는 의미를 한마디로 이제 추인받게 되는 셈이에요. 어. 그래서 그 장서표를 너도나도 이제 그 책을 소장한 사람들은 붙였을 거고 네. 붙이다 보니 좀 더 이제 예술적 장치들이 필요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서표만을 위한 예술이 또 등장을 해요. 음. 뭐 그림이 되기도 하고 네. 판화가 되기도 하고 네. 각각의 이제 자기가 원하는 상태로 이제 그 장서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통용이 되어 있던 거죠. 그게 그렇죠. 그게 이제 새로운 이제 유행처럼 이제 돼버린 거예요. 음. 그런데 이제 그게 일반인들이 이제 책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오겠죠. 네. 구텐베르크가 이제 이 활자를 활자술. 발명하고 네. 그리고 개인이 책을 소장할 수 있는 시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장서표의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게. 근데 그 전통은 여전히 이제 남아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장서표 의미가 뭐 도난을 방지한다고는 그런 정도보다는 내 책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그 약간 그 다꾸라는 말 그렇죠, 아시죠? 그렇죠. 그런 예, 예. 느낌인 거죠. 내 책을 이렇게 도장까지 그 찍어가지고. 책의 물성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인데 네. 아무것도 찍혀 있지 않는 책보다는 예를 들어서 저자의 사인이 들어있는 책이 좀 더 각별하게 느껴지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렇죠. 봐요. 그걸 특별하게 내가 샀던 기억들을 되살리고 이건 정말 내 거야라고 하는 의미의 도장 혹은 장서표를 하나 붙임을 해가지고 어쨌든 책의 의미를 좀 더 이렇게 특별하게 만든다고 할까요? 네. 이런 기능으로 좀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꼭 좀 구비하는 어떤 그렇죠, 그렇죠. 도구 중에 하나가 예, 예. 장서표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리고 문제는 장서표를 만들어주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이 끊겼으니. 그 남궁산 판화가의 예. 장서표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작가들 또 아무나 만들어 주시지도 않고. 요즘에는 이제 원하는 분들한테 다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해주는데 네. 어쨌든 조금의 발품을 팔아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자, 장서표 우리 카페인 분들 갖고 계신 분 있군요. 엄항용님, 저도 장서표 있어요. 그림 그리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만들었어요. 제 책을 사면 거기에 붙였어요. 그렇죠. 이렇게 오늘 이렇게 생활 명품 얘기들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이쯤에서 지금이 딱 2부의 어깨쯤인 것 같습니다. 어깨쯤에서 또 이제 갈 것이 있죠. 어깨 퀴즈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북카페 초대석 어깨 퀴즈. 퀴즈를 내주시죠. 네. 윤광준 작가님이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고대부터 상류층을 위한 귀한 물건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이것은 디자인과 목적에 따라 그 형태가 천차만별입니다. 윤고은 작가와 저도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요. 현대인이 가장 자주 접하는 앉기 위해 만들어진 가구인 이것 뭐라고 할까요? 오늘 너무 쉬운 것 같네요. 예, 난이도 쉽죠. 너무 쉬운 매우 난이도가 그쵸? 좀 헷갈리게 만드는 어떤 말들이 필요할 것 같을 정도로 너무 쉽습니다. 오늘 앉기 위해 만들어진 가구인 이것이 없는 한 번도 여기 안 앉아본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그쵸? 너무나 쉬운 오늘의 퀴즈. 정답 아시면 오답도 환영하고요. 카페인 분들의 애정하는 나의 생활 명품이 무엇인지에 관한 사연과 함께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반디앱은 언제나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정답, 오답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해서 윤광준 작가님의 북카페 에디션 윤광준의 생활명품 101 이 책을 선물로 드릴게요. 북카페 에디션 어떤 것을 그릴지는 음악 나가는 사이에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애호가시잖아요. 어떤 곡 오늘 가지고 오셨을지. 첫 곡은 오로라의 곡을 선택을 했는데요. 네. 오로라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7살? 26살? 뭐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굉장히 젊은 그 네. 아티스트인데 무공의 목소리로 아마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누군진 모르지만 목소리를 들어보면 나 들어본 적 있어. 알아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일 거예요. 네. 이 오로라가 워낙 이제 좋은 곡들을 많이 이제 불렀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데이빗 보이의 노래를 오로라가 부른 거 있어요. 네. 이 곡을 듣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런 크리스탈 같은 목소리의 주인공이 있구나. 네. 그리고 노래를 이렇게 청순하게 부를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네. 그 Life on Mars라고 화성의 삶 뭐 이런 의미인데
데이빗 보이의 그 화려한 행각들을 아마 떠올리시게 되면 이 곡이 좀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데이빗 보이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이제 노래를 부르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듣고 올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자타공인 예술 애호가 윤광준 작가가 엄선한 일상에서 유의미하고 아름다운 물건 101가지를 담은 책입니다. 의류문화사에서 펴낸 윤광준의 생활명품 101의 저자 윤광준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퀴즈를 드렸었어요. 지금 어깨 퀴즈 드렸는데 오답이 좀 등장한 게 있어서 오답. 자, 일단 굉장히 많은 오답이 뜻밖이네요. 예. 지금 생각한 정답은 딱 하나의 단어였는데, 자, 걸상. 걸상 어떻게 보세요? 작가님? 이거 우리 정답 처리해야 되는지 해야죠. 해야 돼요. 걸상. 그러니까 이거 걸상은 정답 처리를 할 예, 것이다. 예, 오답이 아닌 거군요. 그러면 자, 정답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근접해 가고 있긴 하지만 김태우님 방석. 방석은요? 방석은 안 된대요. 자, 작가님 방석은 땡, 방석은 안 되고 엄항용님 엄마 무릎 땡. 네, 뭔가 감성적인 접근이긴 하지만 네, 정답은 그렇죠. 아니다라고 하셨고요. 자, 지금 정답 네, 우리 많은 카페인 분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오늘 너무 쉬워서 혹시 이거 아닌가? 체어인가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네, 어쨌거나 정답, 오답 다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833님, 이것 또한 정답 얘기하시면서 이것도 생활 명품에 들어가다니 너무 놀라시면서 좀 더 주변 사물을 애정 있는 눈으로 바라봐야겠어요 하셨거든요. 진짜 이번 책 이 생활 명품에 어떤 것이 들어가고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없는지 그 기준에 대한 것을 스스로 세우셨을 것 같아요. 그 기준은 아주 주관적인 건데 네, 우리가 말하는 명품이라고 하는 거는 뭐 특별한 사람이랄 건 없지만 어쨌든 좀 일상생활과 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활 명품이라는 건 그야말로 일상을 소중히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을 채우는 시간 속에 쓰이는 도구들 네, 이것을 좀 더 좋은 것으로 채우자라고 하는 의미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의 주인공으로서의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좋은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생활 명품이라는 정의에 가장 부합할 것 같아요. 그게. 네, 네,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 어떻게 보이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관계도 관심도 없고. 네, 어쨌든 내가 선택한 나의 물건이 내 삶을 윤택하게 더 만들어준다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나는 그걸 갖겠다. 그다음에 그걸 사랑하겠다. 뭐 이런 의미도 되는 것이죠.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도구라는 것이 왜 어떻게 중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도구를 쓰면서 생활을 이어가잖아요. 네, 그 도구의 중요성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종의 도구가 형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그 도구를 쓰면서 많은 것들이 갈라지잖아요. 네. 이를테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젓가락과 숟가락을 놓는 것과 포크와 나이프를 놓는 건 전혀 다른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맥락이 달라지죠. 그게. 네. 그러면 도구가 바뀌면 음식도 바뀐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그다음에 옷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용들이 달라지는 뭐 이런 걸 우리가 맞아요. 무수히 경험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삶은 결국은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진다면 호모 사피엔스의 삶과 호모 네. 파벨의 삶이 있는 것이죠. 그게. 예? 그냥 생각하는 사람의 삶이 있을 거고 네. 도구를 쓰는 실용적 인간으로 했던 삶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이 두 개가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건데 아, 그것이 과시의 용도가 더 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비싼 명품이 되는 것이고 네. 그것이 내 삶의 중심으로서의 대상이 된다면 그건 내 생활 명품이 되는 것이죠. 그게.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곳이어야 된다. 네. 아무 곳이나 써야 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내 삶을 가꾸는 그렇죠. 태도라고도 볼 수 굉장히 있을 것 중요한 같고. 도구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게 궁금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몸 안에 있는 장기나 생각을 다 볼 순 없지만 그 사람 가방 속은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집의 풍경까지는 뭐 초대받거나 뭐 온라인 집들이 이런 거 하지 않는 이상 볼 수 없지만 막상 이 가방 안은 왜 What's in my bag 이런 것들이 인기 있는 이유도 가방 안에 나랑 비슷하게 사네 혹은 저 사람 이런 거를 챙기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보인다는 것을 맞습니다. 느끼는 거죠. 그리고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도구로부터 비롯되는 거잖아요. 네. 어떤 차림새를 하고 있는지 지금 말했지만 가방 안에 뭘 가지고 다니는지 맞아요.
그다음에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을 어떤 도구를 통해서 그걸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게 그렇죠. 그렇게 가벼운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통령이 서명을 하는 필기구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음. 그다음에 실용적인 이유라고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펜을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도구의 역할, 도구의 어떤 기능들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혹은 그것의 어떤 상징성까지 곁들이게 되면 아무거나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에 실린 물건들 보면서 이 생활 명품들 보면서 와,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예. 나도 이거 있는데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갖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 더 자세히 알게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게 있었어 싶은 것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제약회사에서 만든 그 안경 닦기 천 뭐 이런 예, 거는 예. 저 잘 몰랐는데, 야,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리고 뭐 깔창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신 것도 보면서 그래, 진짜 사람들이 눈이 나쁘면 안경을 쓰고 뭐 하는데 발바닥에 대해서 진짜 그렇죠. 배려를 안 하고 사는구나. 너무 홀대받았던 맞습니다. 신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흥미로웠는데 그래서 궁금합니다. 작가님이 이 책에 담지 못한 어떤 생활 명품들 후보들도 많이 있는지 고르시는 과정에서. 뭐 많았죠. 근데 이 책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신문 연재를 위해서 네. 준비되고 그다음에 그걸 의식하고 썼기 때문에 음. 어떤 나름대로 이제 필터링 과정이 있었겠죠. 어. 있으면 너무 비싼 거다. 이건 안 되는 아, 것이고. 네네. 그다음에 너무 특별한 것이다. 이것도 안 되고. 개인이 살 수 없는, 그다음에 접할 수 없는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뭐 수공품이랄지, 네. 그다음에 무슨 뭐 예술 작품이랄지 이런 것들은 용품으로서의 어떤 기능들이 없는 것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네. 이미 없어진 물건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몇 가지 기준들이 있었고요. 그게.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예요, 나. 네. 나는 내 삶을 펼치는데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던 거죠,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의 숨은 메시지는 뭐냐면 물건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이 이야기를 좀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인데 20년 전의 상황은 지금하고는 좀 달랐을 거 아니에요. 네. 왜 우리 사회는 전체를 다루는 전체의 관심은 크지만 개인을 다루는 관심은 적은가? 개인의 삶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묵시적 분위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어. 나는 거꾸로 개인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90년대, 80년대 이제 일본을 드나들면서 이제 좀 더 분명한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게. 우리와 다른 건 뭐냐면 이제 서점에 가서 많은 책들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들을 파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90년대 일본의 서점에서 봤던 가장 놀라운 것들은 결국은 개인의 삶, 개인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는 데 놀란 거예요. 네. 정치, 경제, 문화 같은 예를 들어가지고 큰 상위 개념의 이야기들이 아니고 네. 좀 더 마이크라는 관점에 개인을 다루고 개인의 지향을 다루고 있는 이런 부분이 많다는데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것도 이야기가 되겠구나. 네. 나는 내 삶으로부터 비롯되는 삶, 그다음에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할 역할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게. 그리고 결국은 내 이야기를 하자니 결국은 가장 친근한 도구가 이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것으로 풀어내는 나의 삶, 그다음에 개인의 삶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도구를 통해서 결국은 한 사람의 삶이 이루어진다.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 결국은 주체적 삶의 방식이라는 것과 연결이 된다고 난 봤었어요. 그럼. 그러네요. 정말 그 시각이 이 책에 가득 들어있기도 하고, 제가 또 같은 맥락에서 좀 흥미롭게 봤던 지점 중에 예. 하나, 지점 너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일광정구 예, 얘기 예, 같은 것도요. 그 일광전구에서 이제 우리는 보통 LED 전구가 이제 거의 대세가 되고 효율이 좋고 뭐 눈에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거기서도 계속 백열 전구를 고집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직접 어떤 또 전시장에서 만나셨잖아요. 그 대표님을 만나서 그러네. 물어보시고 얘기를 듣고 하는 그 에피소드도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그게 세상이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어느 쪽으로 이제 옮아가겠죠. 네. 이를테면 스마트폰이 대세이니 모두가 스마트폰을 쓰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렇죠. 나는 스마트폰이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반대 선택을 한 사람의
이 삶도 존중받아야 되고 삶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네. 그러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 속도를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지나친 편리함이 오히려 부담이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는 옛날처럼 살래. 네. 과거의 방식대로 살래라고 하는 게 과연 나쁜 일일까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게. 음. 삶의 가치와 무게는 항상 이게 등가치도 똑같다라는 게 이제 네. 기본적인 전제인데 인간의 감각을 다루고 있는 물건이야말로 이제 그런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 것이죠. 나는 불빛이 너무 차가워서 싫어. 음. 너무 창백해. 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모든 물건들은 거기에 기준해 가지고 만들어지니 내가 거기 부합하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게. 나는 비록 그것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희귀하지만 난 그걸 선택하겠어. 그걸 네. 사랑하겠어라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수요가 있으니까 그러한 생각을 하는 공급자도 있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이걸 뭘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되는 것이죠. 네. 그 여전히 전구를 만들고 전구의 불빛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결국은 그 불빛을 제공하는 분도 있는 것이죠. 이게. 그렇죠. 이러한 맥락으로 보게 되면 세계에는 정말 그러한 특별한 그다음에 개인의 취향을 충족시켜주는 어떤 그 브랜드들 그다음에 네.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것이 오히려 더 희망이라고 봐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한 방향을 모두 다 따라가야 되는가라는 이런 일종의 저기 반대의 어떤 질문이기도 한 것이죠. 이게. 그렇죠, 그렇죠. 대세라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고 그렇죠, 그렇죠. 가끔은 그러잖아요. 아, 나는 좀 이렇게 좀 시대 흐름을 못 따라간다라고 스스로를 약간 낮추기도 하는데 네.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도에 뒤처진 사람은 그걸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나는 그냥 늦은 상태로 살래도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면 그 기준에서 할 게 없을까요? 찾을 게 없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게. 그렇죠. 지금 이 일광정구 페이지에서도 보면 그 로마의 사례 쓰셨잖아요. 예, 예. 로마 시내 그 가로등, 그러니까 LED 가로등 설치건에 대해서 로마 사람들이 반대하느라고 창문 앞에 양초 놓고 이러는 것들 보면 아, 그러네. 이게 되게 효율적이고 모두의 흐름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굉장히 있고. 중요하죠. 모든 인간은 획일성에 대한 어떤 거부의 의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네. 그러면 대세라는 것이 과연 100% 옳은 것인가? 그다음에 그쪽으로 따라가는 것이 결국은 정의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개인의 삶이,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는 것이 훨씬 더 세상을 다양성 있게 보는 방식과 그다음에 어떤 생활 패턴들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소극적 한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와 동조하지 않아. 나는 나의 삶이 더 중요해라고 하는 뭐 이런 의미겠죠. 그게. 네, 네. 그래서 이제 작가님이 일광정구 대표님 만났을 때 여전히 백열전구 만들어내는 이유를 여쭤보셨대요. 예. 근데 대답도 참 담백한데 울림이 있더라고요. 백열전구의 불빛은 여전히 따스하고 아름답다고. 맞습니다. 예. 그런 답을 들으셨을 때 또 마음이 쿵 하셨겠네요. 그럼요. 아, 이 회사 물건은 내가 끝까지 써야 되겠다라는 결심도 하게 되죠. 공급과 수요와 이렇게 맞습니다. 그 어떤 가치를 믿는 사람들 예, 간의 예, 예. 대화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작가님이 가지고 오신 두 번째 추천곡 듣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아, 추천곡 듣기 전에 네. 작가님 어떤 그림 그려주실 거예요? 혹시 정하셨어요? 오늘 북카페 에디션 책에다가 아니면 의자에 얹을 수 있는 방석이 낫겠네요. 방석, 예. 방석을 그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방석 디테일 원하시면 카페이님들 주문 주세요. 사연으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은 어떤 거 들어볼까요? 두 번째 곡은 이제 밥 딜런의 곡을 정했는데요. 밥 딜런이야 뭐 워낙 유명한 가수죠. 이게 말로 시적 그 가사가 노벨 문학상 후보로 네. 노미네이션 될 정도로 하여간 그 영향이 컸던 가수이기도 하죠. 이 젊었을 때 밥 딜런만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 이후에 밥 딜런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밥 딜런은 생각보다 생명력이 긴 가수이기도 해요. 네. 2009년인가 냈던 그 음반인데 거기에 Make You Feel My Love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워낙 이제 이 곡이 가사가 좋아요. 네. 사랑을 하는 여자에게 어떻게 당신이 나를 취급하더라도 난 당신의 사랑을 얻을 거야. 뭐 이런 뜻이야. 응? 그래서 이 가사에 매료된 많은 사람, 다른 가수들이 이제 이걸 리메이크 해가지고 이제 자기 노래로 바꾸거든요. 대표적인 게 아델 같은 가수가 네. 똑같은 이 곡을 부릅니다. 네. 그 아델이 부른 곡의 원전이겠죠. 그게. 네. 그러니까 이 목이신 이 밥 딜런의 음성으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절절해요. 아, 정말 사랑을 갈구한다는 거. 그다음에 사랑의 어떤 상태를 내가 회복하고 싶다는 이런 느낌들이 아주 가슴 깊이 전해지는 곡이기도 합니다. 네. 들어보시죠. 네, 듣고 올게요. 윤광준의 생활 명품 101, 이 책을 가지고 오신 윤광준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가님이 직접 목소리로 이 책의 한 부분을 읽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부분 고르셨어요? 어떤 부분을 낭독하기 위해 고르셨는지. 두 챕터의 내용들을 내가 옮겼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나같이 이제 나이가 좀 드는 사람들은 이제 잘 안 보여. 책을 읽을 때도 불편하고 네, 확대경이 필요하겠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안경 갖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어떤 지점도 있을 때 그 아주 좋은 확대경을 골랐던 이유들 네. 뭐 이런 거 하고 음, 그다음에 생활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이제 물건이 달라지는데 네. 물건을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 이제 의미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달라지는 물건을 결국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이제 개인의 선택이고 안목이고 그런 것인데 네. 거기에도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작가님 목소리로 낭독 듣고 할게요. 왜 우리는 일상의 불편과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문제들에 둔감한가? 거창한 구호에 솔깃하면서 정작 삶의 디테일은 소홀히 하는 불균형을 알아채지 못한다. 세상의 온갖 일이란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빛난다. 잘 보기 위해 들이대는 확대경 하나가 불편한 삶의 균형을 잡아준다. 의지로 되지 않는 일은 쓸데없이 맞설 이유가 없다. 이를 풀어나갈 궁리를 하는 게 조화다. 둘의 균형으로 이어지는 라이프 스타일이야말로 멋지지 않은가. 그런가 하면 유목민의 생활에서 쓸모없는 전기밥솥이 우리에겐 필수품이다. 그들이 아끼는 찌그러진 솥단지는 우리에겐 필요 없는 것이다. 각자의 삶을 펼치기 위한 생활의 물건들이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한다는 건 맞는 말이다. 용도에 우위가 있을 리 없다. 하지만 전기밥솥과 찌그러진 솥단지로 비롯된 삶의 내용은 큰 차이를 만든다. 취향의 선택이어야 생활의 물건이 빛난다. 취향은 선호의 감정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골라내는 능력이란 점을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사들인 물건이어야 일관성을 지닌다. 아름다움의 기준이 자신의 취향에 녹아있기 때문이다. 아름다움은 형태만을 뜻하지 않는다. 자연에 가까운 생활 방식이나 존재감도 포함되는 것이 다 물건의 선택으로 자기 표현을 하는 시대의 속성은 보편화되고 있는 중이다. 윤광준 작가님 낭독으로 윤광준의 생활 명품 101, 의류문화사에서 출판된 이 책의 일부를 만나봤습니다. 아, 정말 명확한 그런 문장들 속에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 나누면 나눌수록 이게 처음에는 그 물건 자체가 이런 게 있어 하면서 딱 들어왔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놓치고 있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그 틈새까지도 하나하나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맞습니다. 태도가 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삶, 개인의 선택이 어떻게 펼쳐지고 이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어떤 일종의 이 제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네. 이걸 20년 동안 이제 진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반응이 좀 썰렁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극소수의 사람만, 그러니까 매니아층만이 이제 그걸 관심을 가졌다는 뜻이죠. 이게. 20년이 지나니까 이제 내가 이야기했던 얘기들이 점점 이제 호응을 얻게 됐고 네. 새로운 세대들이 결국은 내가 생각한 이러한 삶의 선택들을 이제 같이 병행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게 그동안에 생각보다 이제 많은 변화들이 생겨죠.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거 하나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양적 질적 팽창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다는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정보의 표준화, 그러니까 정보가 공평하게 나눠지는 어떤 이런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 그 핵심은 결국은 이제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그렇죠. 정보의 격차가 없어진 거예요. 네. 누구나 생각한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내가 원하던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가속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게. 네. 그전에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얻을 수 있고 갈 수 있었던 것들이 모두가 이제 접근하기 쉽고 구하기 쉬운 시대가 돼버렸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참 바라고 있던 일이기도 해요. 어.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다고 이제 이렇게 내가 선언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책에 보면 예. MZ 세대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통하는 지점이 되게 네, 많은 맞습니다. 거예요. 만년필도 예. 그렇고 되게 사이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 소품들에 음. 대해서도 MZ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그건 공감하고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봐요. MZ 세대한테 과거의 물건들은 올드가 아니라 뉴예요, 뉴. 그렇죠. 매우 그러네요. 첨단의 물건보다 더 신선한 뉴거든요. 그게. 네. 이 속성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내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세대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역전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네. 그 레트로도 마찬가지고. 그쵸. 그다음에 그게 과연 복고주의적 관점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봐요. 현재 세대의 눈에서 볼 때 과거의 물건들은 과거의 어떤 행동들은 굉장히 새로운 점이 있는 것이죠. 그게 네. 어떻게 보면 재발견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의미의 어떤 재생산 같은 것이겠죠. 이게. 그렇죠. 여기서는 또 새로운 가능성들을 이제 얻게 돼요. 그 세상을 섞여야 된다. 네. 그다음에 과거 세대가 가졌던 만들었던 많은 것들이 결국은 지금 쓰여질 지점들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게. 그렇죠. 그리고 어떤 효율, 쓸모, 편리함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세계가 그렇죠. 훨씬 크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디지털에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거기에 대한 반감도 커지는 거예요. 네. 편리한데 별로 내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 정이 들지는 않아. 뭐 이런 네.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체온을 그리워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감정의 상태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회귀점은 뻔하다고 봅니다. 그게. 네. 우리가 익숙하게 살았던 방식과 그 따뜻한 체온을 유지했던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이런 움직임이라는 건 당연하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그렇죠. 그것을 매개해주는 가장 쉬운 대상이 결국은 이 도구라는 거죠. 아주 사소롭게 보이는 이런 물건들이 결국은 그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이 매개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맞아요. 그리고 어떤 도구들은 뭐 예를 들면 이 책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수동 커피 그라인더 같은 게 그럼요. 하나가 내 삶에 들어옴으로 해서 그럼요. 갑자기 안 쓰던 근육을 쓰게 되고 그럼요. 없었던 모든 게 세계를 달라지죠. 알게 되는 예. 거니까요. 저는 그 얘기도 참 반가웠습니다. 이 수첩, 워낙 뭐 유명한 수첩이니까 몰스킨 몰스킨, 수첩 예. 얘기. 근데 워낙에 몰스킨 수첩을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예, 예. 여기 뭐 반고흐가 예, 썼던 예. 것부터 쭉 나오긴 하지만 제 주변에도 많거든요. 네. 저도 막 선물도 많이 받고. 근데 저는 이 몰스킨 수첩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여기서 확 움직였다는 요 포인트가 딱 있어가지고 어떤 지점이었냐면 그 쓰시는 몰스킨 수첩의 막 장점을 막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뭐 종이 질이 어떻고 쓰시고서 마지막에 그 수첩 뒤에 보면 이 수첩을 이제 주운 사람에게 이제 보상액을 얼마를 예, 예, 줄 예. 것인가 쓰는 부분 있잖아요. 예. 거기 쓰신 게 100만 원 썼어요. 100만 원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100만 원의 의미 그걸 아닐까요? 내 수첩에 적히는 내용이 그렇게 싼 게 아니야. 근데 중요한 내용이야.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다짐이기도 하다고 봐요. 네. 내 스스로 필기를 해서 내 스스로 기억을 해야 되는 사안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던져도 되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겠죠. 그게. 그렇죠. 결국은 생각의 무게, 생각의 가치라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 일깨워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게. 맞아요. 사실 한 1,000만 원 했다가 내린 거예요. 혼자 경매를 하신 거군요. 그렇지. 어떻게 보자면. 그리고 그 앞서서 이제 배터리로 작동되는 게 워낙 예, 많은 예. 세상이다 보니까 충전하지 않으면은 그냥 완전히 먹통이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쓰신 거 보면서도 진짜 그런 세상이긴 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지금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독자가 이제 이 책을 읽고 나한테 나도 모르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뭐냐면 이 책의 101가지의 물건들 중에 생존을 위한 물건이 25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나의 기준으로 이 책에 새로운 테마를 부여하는 것도 재밌는 그렇죠, 그렇죠. 독법이겠네요. 그럼 난 전혀 느끼지 못했던 건데 뭐 의도한 것도 아니고. 어, 근데 결국은 그 25개가 등장했다는 건 뭘까? 지금 했던 이야기의 연장일 것 같아요. 그게. 네.
지금의 문명은 지금의 삶은 과연 견고한 것인가라고 하는 믿음이기도 한 거예요. 나는 컴퓨터를 80년대부터 이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출발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네. 근데 나는 영원히 디지털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점점 더 깨달아요. 40년을 썼는데도 내 게 아니야. 어, 나는 그 전 세대의 사람이라는 걸 컴퓨터를 쓰면서 내가 그걸 이제 자꾸 네. 확인하게 돼요. 그게. 익숙하긴 한데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네. 이상한 감정들. 그쵸. 저도 예. 그렇게 느끼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요. 네. 편리해서 내가 도구로서 쓰긴 하지만 이게 내 게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더 많이 드는 뭐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정작 다른 걸 바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컴퓨터가 없더라도 그다음에 전기가 없더라도 그다음에 내가 어떤 낯선 무인도에 만약에 불시착을 했더라도 내 스스로 나의 삶을 펼쳐나갈 만한 기본의 방법들은 내가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돼요. 그게.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걱정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맥락의 이야기가 결국은 25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네요. 위험에 닥쳤을 때, 그다음에 내가 고립됐을 때, 정말 아무의 도움도 받을 수 없을 때 나는 뭘 할 수 있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게. 그러니까 뭐 군한 장비도 있고, 뭐 작은 사소한 드라이버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하면서 전혀 그런 데 관심 갖지 않잖아요. 그게. 그쵸. 너무나 세상을 완벽하다고 믿는 믿음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 그게. 나는 반대로 믿음직하지 않다 쪽이거든요. 그게.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책 읽는 동안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랍스터라는 영화가 떠올랐어요. 보셨나요? 거기 보면 이제 이 연애를 위해서 이제 모인 마치 연애 오디션처럼 모인 사람들이 있는데 유니폼과 이런 걸 입어야 예, 되거든요. 주는 것을. 근데 옷과 그 신발 사이즈가 뭐 5 아니면 6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저는 5.5인데요 했더니 아니 5하고 6만 있어요. 여기 맞춰 입어요. 알아서 크게 입든지 예. 뭐 작게 입든지 예, 그런 대답 앞에서 주인공은 멍하니 그걸 받아들거든요. 아마 그런 대답 앞에서도 작가님은 다른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5 아니면 6 맞춰 입지 않으실 것 같은 느낌. 전혀 그는 맞춰 입지 않죠. 그리고 끝까지 그걸 찾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5와 6 사이에 달라고. 나의 사이즈를 아니면 내가 꿈에서 그걸 맞추든지 네, 그래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렇죠. 선택의 기준이 다르고 불편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네, 인간의 불편의 내용은 예를 들어 가지고 1cm, 2cm에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그쵸. 1mm나 예를 들어 가지고 0.5mm 사이에도 결정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어, 그게 인간의 감각이거든요. 인간이 다른 사람과 다른 중요한 어떤 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것이 왜 중요하지 않아? 라고 거꾸로 나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는 센티 단위로 그걸 다 재단을 해야 돼? 그쵸. 센티를 말하는 사람은 쪼잔한 사람이야. 어. 미터를 얘기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식의 기준들을 전 깨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아, 내 삶의 기준은 마이크로야, 미크로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그렇죠. 왜 그러한 것이 통용되고 이해되고 존중될 때 결국은 더 다채로운 사람들이 펼쳐진다는 건 뭐 두말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네, 오늘 뭔가 속이 쑥 뻥 뚫리는 경험을 하시는 카페인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어깨 퀴즈 정답을 발표를 할게요. 정답과 함께 굉장히 센스 있는 재미난 오답자들에게도 저희 뭐 그 북카페 에디션 선물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정답은 뭔가요? 오늘 너무 쉬워서 의심스러웠던 그 문제. 정답은 바로 의자입니다. 의자입니다. 네, 의자. 의자만 해도 이 책 안에 몇 종류가 있습니다. 그 의자 편을 쭉 따라 읽으면서도 우리 삶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5623님, 박분환님, 0888님, 요 세 분께 윤광준 작가님의 자필 사인과 방석 그림이 담긴 북카페 에디션 선물로 드릴게요. 방석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 지금 주문사항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옵션이 있군요. 이것도. 네, 거기서 반영하셔서 그려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벌써 시간이 훅 갔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북카페에서 보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 것 같으세요? 너무 재밌고요. 역시 이야기는 질문이 좋아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게. 아우. 너무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막 얘기가 막 나오는 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듣고 싶은데 지금 항상 시간이 모자라요. 또 나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나오죠. 네, 약속하셨어요? 예. 저희 오늘 끝곡으로는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끝곡은 탐 웨이츠의 곡을 준비했는데요. 네. 탐 웨이츠는 한 세대 전에 이제 가수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 속에 사라진 가수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아하는 그 가수이기도 한데 정말 가수 중에 가수가 누굴까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 볼 때 나는 단연 탐 웨이츠를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정말 미심의 속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을 음악으로 만들고 노래로 만드는 네. 진솔한 가수의 전형은 탐 웨이츠한테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굉장히 오래돼 전에 이제 태어난 분인데 49년생이니까 지금 거의 70이 넘은 분이죠. 네. 그런데 그 출생부터 활약할 때 전성기를 지나가지고 그 노후의 삶까지가 그야말로 가수의 삶으로 점철이 돼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가수고 죽을 때까지 가수인 정말 네. 훌륭한 가수다 이렇게 보죠. 인생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말 숙연해지기까지 합니다. 그 탐웨이츠의 타임이라는 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곡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